벌써 5월입니다. 이제 수능이 200일 동안에 안 남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탐론을 계속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생윤이 개꿀이다, 뭐 생윤이 쉽다 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덜컥 생윤 선택했는데 이게 맞나?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뭐 여러분이 노베스이든 아니면은 막 생윤 이렇게 넘어왔던, 아니면 뭐 생윤 넘어온 지 조금 시간이 지나갔던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빠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뭐 1등급 또는 이제 뭐 만점에 이제 안착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일 텐데, 분명히 좀 급한 마음, 조급함, 불안감, 다른 데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25점에서 30점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특히나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단순 암기만으로 등급이 안 오르는 걸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생윤이 다른 사탐 과목에 비해서 이 암기 또는 지식의 영향력이 크지가 않은 과목입니다. 생윤 문제 유형이 4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 4가지에 따라서 전략이 달리돼야 된다.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도 달리되지만 이 공부에 대한 거죠. 개념 공부, 지식 공부에 대한 전략도 달리돼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생윤 1등급이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특히나 저한테 상담받은 학생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25점에서 3점이죠. 요 점수 밑에 있는 분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올라갈 거냐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시험 직후에 저한테 2분의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4월 달에 본 시험은 겨울 방학 때부터 공부한 친구나 3월 달부터 어쨌든 간에 공부를 갖다가 착시한 친구는 이제 그동안에 중간 점검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 기준이 되는 시험이거든요.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36점, 이제 그 정도 점수를 받았고, 다른 한 친구는 점수가 한 자릿수입니다. 10점도에 안 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두 분 다 생윤 처음 하는 분들이고요. 3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한 분들입니다. 점수는 무려 한 20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점수 차이라고 하는 게 공부량의 차이는 아니겠죠. 어차피 뭐 3월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 별 차이는 없었겠지. 그럼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거냐? 결국 어떻게 공부했느냐, 공부 방법의 문제고요.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느냐, 문제 접근법 방식의 문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는 좀 이렇게 나름 만족하는 상황에서 저한테 상담 온 거고, 다른 한 친구는 이제 엄청 고민을 한 거지.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원래도 돌아가야 되나, 사탐한 친구거든요. 원래도 돌아가야 되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온 친구예요. 자, 일단 생윤은 문제 유형이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라는 건 다른 영상에 얘기를 했는데, 일단 독해형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이제는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뭐 초반에는 뭐 사탐이니까 다 외웠을 뿐이라 했는데, 생윤은 비문학, 독서 문제들이 꽤 있다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 독해형 같은 경우는 국어 비문학이나 독서 그냥 짧은 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국어와 사탐의 중간쯤 되는, 제가 이제 지독 또는 독지라고 하거든요. 지식반, 독해반 또는 독해반, 지식반 이라고 하는 이제 지독형 문제인데,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지식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상식이지 않느냐 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국어 공부 착실하면서 이제 배경 지식으로 쌓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노베여도 뭐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대신 문제 풀 때 어떨 때는 지식으로 풀리는데 어떨 때는 또 독해로 풀려요.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탐형, 지식형 문제인데, 세 번째는 제가 지하라고 하거든요. 지식인데 수준이 하급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식 문제를 풀 때 지식은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한데 수준이 낮아서 공부하는데 큰 부담이 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문제 푸는데도 엄청난 암기량 또는 뭐 머리 굴림이 필요 없는 파트가 이제 요 지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상, 지식인데 수준이 상입니다. 요 유형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킬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생윤에서는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요. 양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지식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4가지 유형에 대한 이제 점수 분포가 나름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략적인 이제 이 점수의 배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당들을 지금 이제 표로 제가 정리를 한 걸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독해 문제만 맞춰도 10점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독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 같은 경우도 지수 수준이 낮고 게다가 독해형으로 풀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뭐 이 문제까지 포함하면은 그래도 한 20점에서 한 30점대까지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10점 안 된다는 친구
가지고 이분은 시험 쳤는데 이제 다 틀리고 버린 거지. 보통 독해형 또는 지독형 문제들은 그래도 평균 정답률이 한 70%, 80%, 나중에 수능장 가게 되면 막 96% 찍고 그래요.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을 지금 이제 틀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등급으로 따지면 6등급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틀리고 있으니 그럼 이제 고민이 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국어 몇 등급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어 6등급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니 무슨 과목을 버리고 사탐 넌 했니? 하니까 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학은 몇 등급이 물으니까는 지학도 6등급이래. 그럼 일단 이분은 생일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지학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니 그렇지? 이분이 지학으로 넘어갈까 고민을 하고 있길래 일단은 제가 지학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생윤에 가만히 있어도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자 지학으로 넘어갔어. 근데 이분이 지학 공부를 안 하고 6등급 나오진 않거든. 그래서 지학 6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할 것이 아니냐. 첫 번째는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탐론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점점점 심화될 거다. 그러면 지금 지학 6등급이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7등급, 8등급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학은 6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생윤은 지학의 반의 반만 해도 지학만큼은 나올 거다. 그러면 입시에서 뭐가 더 이기냐. 당연히 뭐 생윤 공부 잘하고 대신 뭡니까? 다른 거 하면은 하다못해 다른 과목이라도 성적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지학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아닌 거라. 이 친구한테 일단 말렸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생윤을 가만히 손 놓고 뭐 이렇게 쓰면 또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생윤은 그러면 뭐 어떡할 거야. 그래도 생윤 성적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독해 테스트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사설 같은 경우는 변별을 하기 위해서 수능에서 독해형 문제들을 사설에서는 지식형으로 출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독해 테스트는 사설 가지고 하는 거는 좀 곤란하고요. 독해 문제는 최소한 교육청이나 평가원 가지고 해야 합니다. 마침 사물교육청에 독해 테스트하기에 좋은 문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사물교육청 시험지 주면서 7번, 12번, 13번, 17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가지고 나한테 오라고. 이 문제들을 가지고 그대의 독해 유형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이 얘기한 게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입니다. 시점 바로 직전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오는 게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고 다음 주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오면은 또 뭐 이 친구 사례 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독해 문제입니다. 얘들아 사물교육청 7번, 12번, 13번, 그 다음에 17번 요 네 문장 풀어봐. 만약 이 중에서 뭐 한 개든 두 개든 간에 어쨌든 간에 N개가 틀린다 라고 하면은 생윤과 관련되는 독해를 높여야지 돼. 이걸 높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의 생윤 문제 중에 최소한 10점은 그냥 통으로 날아가 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생윤 독해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고민되는데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답은 저의 바나나 제어특강밖에 없습니다. 아니 누가 어떤 강사가 생윤을 독해 강의를 해? 안 하잖아. 그런 강사 없잖아. 한 명밖에 없어 나. 정 의심되면 바나나 제어특강 댓글도 한번 보세요. 뭐 비록 유료 강의 8,000원입니다만은 커피 2장 값 아끼셔가지고요. 생윤 독해를 높이셔가지고요. 적어도 10점 그리고 한 20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친구 사례를 보고 뭐 이게 또 보충될 수 있는 독해 그럼 이제 영상 있으면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지식형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식상, 지상이 있고 지식하, 지하가 있는데 지식형 문제가 한 절반, 독해형 문제가 한 절반 이제 그 정도 돼요. 일단 지식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식하부터 공략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욕심 많으신 분들이 일단 뭐니 막 킬러 어디냐고 이러는데 생리는 어디가 어려워요 이러는데 얘들아 어려운 건 일단 나중에 하고 일단 쉬운 것부터 아까 30점대 분이랑 그 다음에 10점도 안 되는 분이 두 분이 동시에 틀린 거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윤을 전혀 모른다면 이 지식형은 그냥 넘어가세요. 어차피 지식형은 지식 없는 사회에서 풀어가지고 맞추는 건 별로 의미는 없으니까 대신에 생윤 1단원의 서양 윤리 이론 뭐 공리주의 벤담 밀 한번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는 안 되고 이제 질문 받은 게 4번 선지거든. 그래서 4번 선지에 대한 OX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10점이 안 되는 이 친구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일단 을이 누구냐 하니까 일단 모르더라고요. 몰라도 맞추는 경우가 있긴 해. 두 번째 어떤 사상이니? 라고 물어봤죠. 그 사상도 모르더라고요. 혜인의 사상과 이름이 많아. 그래서 사상과 이름 틀릴 수는 있어. 근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도 얘가 뭐 했는지는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제 이분은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여기서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입니다. 왜 모를까? 일단 이제 이 친구한테 필기는 했니? 약간 필기는 했대. 가져와 봐라. 또 이제 가져온 거라. 그래서 이제 필기장을 펼쳐주면서 이제 요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여기
공부를 했니 안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안 했대. 자, 그러면 일단 지식은 날리자. 네가 지금 생윤에 대한 고민을 하고 다시 돌아갈까 말까 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이 지식이 머리에 안 들어올 거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날리고 지식은 나중에 따지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 친구한테 제가 충고이면 충고인 얘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일단 지식은 공부를 해야 테스트 결과를 보고 뭐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공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뭐 문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점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식형 문제는 네 머릿속에 지식이 없으면 테스트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왜 틀렸는지, 공부에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 접근법에 뭐가 결함이 있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다. 당연히 선생님 제가 앞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라는 것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네가 생윤에 계속 남을지 다시 지학으로 돌아갈지 고민 중이라면 일단 생윤의 요 파트를 공부해라. 바탕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그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낮을 거다. 그래서 일단은 네가 공부를 해서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만약에 공부를 했는데 풀린다, 그럼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뭐니 그냥 고민만 뒷다하고 있다가 뭡니까 그냥 돌아갈까 하고 돌아가 버리면 내가 사실 공부만 조금 하면 이 문제 풀리는데 그 좋은 길을 날려버리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 영상 다음에 독해 테스트 제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지식 공부한 거 테스트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지식형 문제를 풀고 점수 확인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적성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만약에 일단은 서양 윤리 이론 수업을 들었어. 뭐 노트 필기를 해놨어. 그런데 을이 누군지 모른다. 뭐 이름은 몰라도 노트 어딘가에 있는 애야 라는 건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모른다.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러면 이건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렇죠? 미래라는 이름은 몰라도 생소하니까 서양 사상과 이름 생소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미래라는 이름은 몰라도 돼. 그런데 뭐 질적 공리주의 또 라는 걸 모른다면 그거는 이제 공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35점 받은 친구의 얘기입니다. 이 친구도 지식형 문제를 틀렸는데 밀, 질적 공리주의 이제 요 문제 틀렸는데요. 이 친구가 푼 시험지를 보니까는 이 갑하고 을에 이제 뭐라 적어 두었더라고. 그러니까는 공리라고는 적혀져 있는데 그 다음 이제 공리주의 중에서 이제 뭐 이건 이제 안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분명히 뭡니까 갑이랑 을을 구분해 놨거든. 그렇지? 그래서 갑은 공리주의가 아니고 을은 공리주의에 이제 구분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친구는 이제 뭐가 문제냐? 강도의 문제입니다. 선명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양스러운 것은 이제 독해형하고 이제 지독형은 이제 다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제가 일단 지금 너는 상태 좋다, 괜찮다. 지금 하는 대로 수업 듣고 필기하고 공부 계속 해봐라. 너는 이대로만 따라오면은 네 수능은 1, 2등급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대신에 필기 가져와봐라. 내가 어떻게 자기 점검하는지 알려줄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여서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필기를 바탕으로 이제 자기 점검하는 걸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입니다. 지식형 공부에 대한 자기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식형 문제 중에서도 지하형입니다. 서양윤리 이론이고요. 서양윤리 이론 중에서 공리주의의 종류 중에서는 이제 질적 공리주의의 밀과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지식이란 말이 묻죠. 예, 그럼 이제 2단계는 뭐냐면 이 지식 선제 판단 기준이 필기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자꾸 필기를 강조도 아니고 강요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님들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틀리면 그걸 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심지어 없어. 그럼 이제 공부가 비효율적인 거라. 당연히 보기 좋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게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필기가 이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강의 기준하자면 필기는 되어 있습니다. 제 오르비 인강 이제 필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르비 이제 그 디렉터 하신 분이 제 강의를 보고 이제 노트 필기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제 강의 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자료도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예,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돼요. 강의 수강생 아니어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제 일단은 필기는 되어 있는 거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느냐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상을 이해해야 돼, 개념을 이해해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무엇을 이해합니까? 이해한다의 대상은 개념이나 사상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 그거 어디에 있니? 개념이나 사상 어디에 있어? 다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게 지식형입니다. 지식형은 이해하는 사상 개념이 일단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독해형은 이해하는 사상 개념이 제시문에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독해는 제시문에 있는 정보를, 사상 개념을 읽고 이해하는 거고, 그렇죠? 지식형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35점 받으신 분은 이제 이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는 분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음 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지식이 머릿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틀렸어. 왜 틀렸어? 요거랑 그 다음에 지식이 없다면 왜 없을까? 전혀 공부를 안 해서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은 공부를 좀 해놔. 공부를 하는데도 없어. 그럼 왜 그렇지? 이 부분이 제일 만만치가 않은 부분입니다. 이제 4단계 여기가. 우선 지식이 있는데도 틀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식이 흐릿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선명하지 않은 거지. 뭔가 모양 것 같긴 한데 이거 영가 그래. 긴가민가야. 아니면 지식이 정리가 덜 되었어. 무슨 얘기니? 지식이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뭐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어디 있는 지식을 들이댈지를 모르는 거라. 본인 스스로가. 또는 복잡하게 있으니까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오는 거지. 제가 지식을 구조화시켜야 된다, 체계화시켜야 된다, 시각화, 마인드 맵화 시켜보라고. 그래야지만 선명해진다고.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지식은 인풋되어 있어. 근데 이 아웃풋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풋이 되어서 아웃풋이 이렇게 되면 되는데 뭔가 인풋도 삐긋삐긋대고 아웃풋은 더 삐긋삐긋대고 하니까 이제 뭡니까? 하는 것만큼 안 나오고 점수가 깎이기는 합니다. 자, 님들아 잘 들어. 네가 많이 외운다고 문제가 잘 풀리겠지라는 착각 좀 버려줘. 그 착각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아닐 때도 있다니까. 특히 킬러가 그래. 지식을 정리하는 작업, 구조화시키는 작업, 질서화시키는 작업이라는 것도 필요해. 그래야지만 아웃풋이 잘 돼. 그 작업까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없다면 그건 이제 뭐 안 한 거지라고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했는데도 없는 경우는 있단 말이야. 분명히 뭐 우리 뇌는 휘발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휘발이 되었다, 남아있지 않다 또는 불분명하다 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복습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공부법 강의를 굳이 따로 만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공부에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재정반에 20년간 있으면서 진짜 열심히 그러나 무식하게 하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그 공부법 강의를 만들었어요. 최소한 백지 복습법 영상과 암기법 영상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이 괜찮다면 필기 단권화시키는 영상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필기한 걸 바탕으로 이제 지식형 문제를 갖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이 지식이 있다면 이런 질적 공유주의자의 미리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지 4번은 미리 질적 쾌락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관련되는 이제 선지이고, 제 필기를 기준하자면 쾌락의 전문가, 합리적 판단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필기를 바탕으로 하면은 서로 다른 쾌락을 모두 경험해본 애들이 선호하는 것이 바람직한 쾌락이다. 다시 말해 도덕적 의무와 관련하여 라는 이 부분은 적어도 필기에는 없는 내용, 다시 말하면 없는 정보인 거죠. 결국 필기를 기준하자면 듣도 보도 못한 정보가 들어온 거니 오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지식으로는 도덕적 의무감과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바나나 제거 특강에서 제시문하고 선지의 작성 원리를 강의를 하면서 오답 선지 만드는 원리 중에 삽입의 원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이용한 킬러 선지가 작년 평가원에 있었어요. 그것도 시민 불복종이라는 킬러 문제에 있었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그 삽입의 원리를 모르고 그 선지를 건드리는 바람에 킬러 선지가 되어버렸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선지 작성의 원리는 모른 채 그저 지식으로 OX를 하니까 새로운 선지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강에서 받았던 질문 하나를 더 공유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미리 의무라는 워딩을 사용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사실 한 분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은 질문을 제가 받고는 현장에서 뚜껑 열려버렸거든요.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서 무슨 수업을 들으면 미런 의무라는 워딩을 사용할 수 없어 라는 결론에 이릅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워딩 바나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남기는 정도로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들 아시겠죠? 뭐? 1070 대박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합시다.